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마지막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66조, 자, 직권의 변화 한다 그랬어. 먼저, 66조, 다시 한번, 직권의, 자, 변화.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네, 자,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각만 있는 건 아니랬죠. 그래서 지각하고 자 뭐랑 합친 거? 멘틀, 상부를 합친 거를 우리가 자 판이라고 한다. 한 13개 정도의 판이 지구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 지각이 종류가 여러분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었던 듯이 판도 마찬가지로 대륙판이라는 게 있고요. 대륙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해양판이라는 게 있어. 맞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대륙지각, 해양지각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더 밀도가 크다 그랬냐? 대륙판. 밀도. 해양.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랬어. 그래서 자, 해양지각이 밀도가 큰 것처럼 해양판도 자, 밀도가 크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겁다야, 가볍다야? 무겁다야. 그래서 자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이 그림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수조에다가 자, 나무 조각 이렇게 올려놨어. 올려놓고는 얘를 가열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대륙 지각이 알죠? 여기 그냥 그 나무 조각이 자 움직인다고 했었지. 얘가 뭐 벌어지기도 하고 뭐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았니? 그래서 이런 지형에 대한 내용을 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되게 내용이 쉬워. 진짜 오늘 배우는 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얘네가 자 봐봐 얘네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얘네가 멀어지는 구간하고 얘네가 모여지는 구간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이렇게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 발산형 경계. 모이면 우리가 모인다라고 해가지고요. 단어기가 뭐라 그래 단어를 아이씨 뭐라 그래?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 알았죠? 그다음에 이게 자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보존형 경계라는 말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 67쪽에 잠깐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판 구조 우리가 67쪽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대하고 지진대, 화산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보통 화산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진대. 그래서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 그랬죠? 내 말 이해되니 여러분? 화산이 발생하는 곳은 당연히 지진이 있어. 근데 지진이 발생하다고 반드시 화산이 있다 이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66쪽에 이제 뭐 환태평양, 뭐 이렇게 불의 고리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67쪽에 보시면 자, 판 구조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구조는 자, 암석권, 연약권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있는 요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나무 조각 같은 게 이게 판이야. 이걸 암석권이라고 불러. 그 밑에 움직이는 멘틀 얘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자, 암석권은 자, 그 깊이 약 한 100km 정도까지를 우리가 지각하고 멘틀 일부를 합친 거를 판 혹은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그 안쪽에 유동성이 있는 고체인 멘틀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부른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자, 판은 대륙판하고 해양판으로 구성이 되고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더 크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좀 볼게요. 자, 3번, 1번. 자, 지구 표면은 약 10개 정도의 뭐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쳐보세요. 판마다 이동 속도도 다르고요. 이동 방향도 달라. 어떻게 하나 여기 봐봐. 얘가 봐봐. 얘들아. 멀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구에 있는 판의 그림이 거기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이것보다는 68쪽에 있는 내용 자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68쪽에 있는 내용 한다. 자 68쪽 자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고요. 내용이 쉬워서 시험시험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판의 경계.
판의 경계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또 보자. 자, 얘가 벌어지면 뭐라 불렀어? 발산형. 오케이. 모이는 걸 뭐라 부른다고? 수렴형. 그렇죠? 스쳐 지나가면 뭐라 부른다? 오존형. 이렇게 자 얘기를 할 거야. 세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어떤 지형이 있는지 이름이 아마 처음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발산형 경계, 발산형 판의 경계 얘기를 합시다. 자, 요 그림 그대로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 수조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 이렇게 자 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나무 조각 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뭐 할 거야? 얘를 이쪽 부분을 가열을 할 거야.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멘틀이 올라오겠지. 맞냐? 그럼 봐봐. 멘틀이 올라온다. 멘틀이 상승한다. 멘틀 상승부다. 뭐 이런 표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하나. 멘틀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야. 그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올라왔어. 올라오면 여기는 차가운 곳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멘틀이 여기서 식으면서 뭐 하냐면 점점점 땅이 새로 생겨나는 거야. 제 말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 땅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계속 올라오니까 얘네를 밀어내는 거야. 그럼 얘네를 밀어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요 놈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계속 새로운 땅이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겠다. 상황 이해되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했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 이동했다 치자. 그러면 새로운 마그마가 땅을 이루면서 새로운 땅이 태어난 곳이다. 이래서 한자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바다에서 생긴 계곡이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불러. 새 말 이해되니? 자, 그렇죠? 그건 좀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해요. 자, 판과 판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이제 멘틀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 얘가 올라와서 식으면서 새로운 땅이 될 거야. 그럼 땅이 되면서 점점점 얘가 벌어지니까 새로운 땅 만들어진 거 이해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얘가 벌어지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르고 이때 계곡 같은 거 만들어지겠네. 이런 계곡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열곡. 알겠냐? 그럼 이 계곡이 크게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가 열곡대라고 부를 거야. 즉, 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땅이 주로 탄생한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냐? 그치? 발산형이 다야 이게. 해령하고 열곡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해령은 자 멘틀의 상승부야. 거기서 새로운 땅이 탄생하는 곳이야. 이걸 해령이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지는 계곡을 뭐라 부른다? 열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들아 해령에서 멀어지면 옛날에 만들어진 거냐 최근 만들어진 거냐? 다시 해령에서 멀어진 땅은 요즘 만들어진 거냐 옛날 만들어진 거냐? 당연히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발산 경계 두 가지 뭐라고? 해령하고 열곡이야. 자, 해령 끝났어.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어려운 거는 수렴형 경계가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 자, 수렴형 경계. 아, 쌤이 참 내가 요거 내가 미리 사과 좀 드릴게요. 쌤이 그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좀 편하게 설명할 때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 내가 좀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픕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자, 수렴형 경계도 마찬가지야. 자, 다시. 자, 수렴형 경계는 요렇게 지금 자 멘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만약에 만약이야. 자 요렇게 일부러 두께를 차이가 나게 해놨어. 오케이? 그래서 멘틀이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멘틀이 이렇게 모이면 얘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판과 판이 어쩔 수 없이 점점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판이 만나게 되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서 만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젠가는 부딪힐 거야. 맞냐?
근데 이게 1년에 뭐 1cm 이렇게 움직여. 알았죠? 그래서 1년에 1cm, 뭐 0.1cm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에 만났어. 그럼 만나면 계속 미니까 분명히 무거운 애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무거운 애가 위로 가? 야, 둘이 만났어. 그럼 무거운 애는 아래로 위로 가? 당연히 아래로 가지. 그래서 얘네가 만나게 되면 이게 대표적인 두께를 내가 표시한 게 얘가 지금 대륙판을 표시한 거고 얘는 지금 해양판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랬어. 맞니? 그럼 얘네가 모이면 무거운 애들이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무거운 애들이 아래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고. 이해되니? 가벼운 애들 위로 이렇게 올라타게 될 거예요. 상황 이해돼?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자 여기 대륙 지각이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 해안판이 이렇게 안으로 자 기어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림 이해되냐? 지금 만나면서 해안판이 기어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땅과 땅이 만나면서 득득득득득득득득득 쓸리겠죠? 그거 진동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 진동을 뭐라고 부르냐? 지진이야, 지진. 그래서 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자 화산은 현재 보여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알겠냐? 자, 지진도 여러분 듣고 있어? 지진도 얕은 곳에서 생겨나는 지진이 있고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지진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겨난 지진은 얕은 곳의 지진이라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 천발 지진. 나 봐. 자, 깊은 곳에서 생겨난 지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신발 지진이라고 부를 거야. 욕한 거 아니야? 신발 지진이야, 신발 지진. 그러면 요 아래쪽은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아래쪽은 이제 멘틀이 있네. 그러면 무거운 해양 지각이 기어 들어오면서 결국 끝에 가서 멘틀에 녹아버리겠죠? 아까는 땅이 탄생하는 곳이지만 얘는 땅이 뭐 되는 곳이야? 땅이 소멸되는 곳이야. 내 말 이해되냐? 지금 나 혼자 한 느낌이야? 배고파. 따라서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만나게 되면 자 해양 지각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기어 들어가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얘네가 멘틀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얘네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는 해양 그 지각 땅의 소멸 구간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형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해구라고 불러. 해구. 알았니? 그 다음 요렇게 잡아봐. 요렇게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진이 생기니까 얘가 구멍이 뚫리겠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구멍이 생기면서 얘네가 기어 나와서 점점점 뭐 하냐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대륙판 그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자, 무거운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면서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마그마들이 기어 올라서 새로운 섬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이 섬 이름이 뭐냐면 얘가 일본이야, 일본. 일본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해구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자 누가 살고 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진이 얕은 곳에서 많이 생겨, 깊은 곳에 많이 생겨. 깊은 곳에 많이 생기는 거야. 알겠냐? 그다음 여기 생성된 요 땅이 사실은 해양 지각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대륙 지각 쪽에서 막 이렇게 생겨요. 니네 그냥 들어봤잖아. 일본 침몰. 그래서 일본이 점점점 만나면서 언젠가는 기어 들어간다. 안 기어 들어가. 왜냐면 일본은 해양 지각 쪽, 해양판 쪽이 아니라 대륙판 쪽에서 만들어진 섬이어서 항상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어. 절대 일본 침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변신 이렇게 웃어주면 돼. 자 이렇게 봐봐. 수렴형 경계에서 자 생겨나는 자 땅의 소멸 지역을 해구라고 불렀어. 맞습니까? 또 해구에서 만들어진 섬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자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호상열도.
우리가 보통 일본을 일본 열도라고 부르죠. 일본 호상 열도의 줄임말이 일본 열도야. 알았죠? 자, 그래서 호상 열도 말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본은 화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 많다니까. 이게 그 지진의 규모가 크다 작다 그 뜻이 아니고 지진이 처음 생긴 곳이 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 했을 때. 근데 일본은 화산 활동도 많고 천발 지진도 많고 신발 지진도 있고 일본은 참 슬픈 나라인 거지. 내 말 이해되나요? 질문. 그러면 이런 거 되지 않냐? 결국에는 자,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자, 두께가 애매해. 서로 두께가 애매하다는 얘기는 밀도가 서로 애매해. 서로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까는 자, 밀도가 큰 애들이 기어 들어갔는데 얘는 밀도가 비슷해. 하니까 뭐냐면 얘가 막 이렇게 우겨지겠죠. 이렇게 우겨지면서 만들어진 산 같은 걸 우리가 스콕산맥 혹은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 다시 한번. 자, 판과 판이 만났는데 밀도 차이가 안 나서 기어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우겨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산이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습곡산맥. 그래서 자,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게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라는 게 자, 있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가 바로 요 판의 경계예요. 거기서는 인도네시아 그쯤이잖아. 아니, 인도네시아 아니라 인도 쪽. 그래서 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는 주로 스콕산맥. 대신 얘는 특별하게 뭐 기어 나오는 거 새는 거 없으니까 화산 생겨 안 생겨? 마그마가 기어 나와야 화산 생겨요. 얘는 기어 나오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스콕산맥은 화산 활동 없습니다. 이해되냐 지금? 지금 우리가 두 개 배웠어. 뭐? 발산형 경계, 멀어지는 경계는 땅의 탄생 지역인 해령과 그거에 의한 계곡인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판과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무거운 밀도가 큰 애들이 기어 들어가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진에 의해서 새로운 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걔를 호상열도라고 부르고 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밀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 같은 거 만들어집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요? 그것도 가능하지. 그럼 걔네들도 밀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이런 거 만들어질 거고. 내 말 이해돼요? 똑같은 해양판이지만 밀도가 좀 더 큰 애가 있으면 이렇게 기어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는지 호상열도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스코산맥 만들어지는 원리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 세 번째는 자, 보존형 경계인데 내가 이제 위에서 봤다고 칠게요. 자, 위에서 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봤는데 요 판이 이렇게 있어. 여기 판이 또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얘네 이동 방향이 좀 웃겨가지고 양옆이 아니라 얘는 일로 움직이고 얘는 일로 움직이다 치십니다. 그래서 뭐 할까?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득득득 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드드드득 이렇게 걸리는 일이 생기겠다. 그럼 얘네는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만 가는 거죠. 자,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땅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런 경계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알았냐? 이렇게 생긴 그 지형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변환단층이라 불러. 변환단층. 그러니까 다 아마 처음 듣는 단어죠. 근데 사실 니네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 들어봤잖아. 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해구 중에서 가장 깊은 해구거든요. 수심이 10,000km가 넘습니다. 12,000km에? 네. 아무튼 12,000m. 12,000m? 킬로미터 아니고? 네. 미터로 알았어요. 지구 반지름이 2,400km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맞잖아 그러니까. 12km 정도. 12km. 아 12kg 되는 건가? 아무튼 자 그래서 자
발산형, 수렴형, 그 다음에 보존형 얘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지 이거는 니네가 꼼꼼하게 원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외우게 시켜야 될 건데 여기 파트가 슬프게 근데 이게 1학기 범위가 아닐 확률이 커. 대부분 학교가 요거를 1학기 기말이나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로 시험 봐요. 그러니까 니들 머릿속에 잘 남아 안 남아? 잘 안 남는단 말이야.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돼. 알겠냐 모르겠냐? 그렇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자 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68페이지 중간 먼저 발산형 경기해 볼게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거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자, 그렇죠? 발산형 경계죠. 뭐하고 뭐가 만들어진다고? 해령하고 열곡 혹은 열곡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니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뭐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뭐 해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령하고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알겠냐? 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얘는 자 지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지진 안 생겨? 땅이 움직이는데? 생기죠. 생기죠. 화산 생겨 안 생겨? 생겨요. 화산 생겨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화산활동 및 뭐 지진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수렴형 경계에서 자 섭비평하고 충돌형이 있어요. 섭비평은 뭐냐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섭비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해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충돌하게 되는 게 요거 스코산맥 되는 건데 그냥 얘는 판과 판이 모이는 지역, 생겨난 산 생각하자. 그래서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밀도가 큰 애들이 자 기어 들어갈 거고, 그다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더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기어 들어갈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지형 기억나요? 뭐뭐 있어? 먼저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맞냐? 그 다음에 스콕산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대표적인 게 마리아나 해구, 뭐 필리핀 열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다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는 경우는 일본 해구, 일본 쪽이 있죠. 그 다음에 충돌형은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 스코산맥이니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9쪽에 그래서 자 땅과 땅이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대.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변환 단층이라고 자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냐?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나오고 있는 거야. 요거 일본이 있고, 자 봐봐 얘들아,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쪽이 있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륙판 쪽이고 일본도 대륙판이다. 알았죠? 대륙판이야. 그래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 쪽은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있겠어?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겁나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배우진 않아요. 뭐라 부르냐면 베니오프데라 불러. 베니오프데. 점점점 지진의 발생 지역이 깊어지는 곳. 그 끝은 요 땅이 사라지는 곳. 알겠냐? 땅 소멸까지 자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자 해드렸습니다. 질문. 그래서 아마 69쪽 아래쪽에 보시면 뭐 베니오프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쪽 넘겨볼게요. 자 70쪽. 자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자 화산활동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예측이 좀 가능한가 봐. 그쵸? 그래서 봐봐 얘들아, 화산이 왜 위험하다 그랬냐? 화산 폭발하면서 뭐를 많이 뿌려대? 화산재, 뭐 화산 세설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또 화산 가스도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용암이지, 용암. 근데 생각해봐라, 몇 천도 되는 이 용암이 몇 수십 킬로미터까지 튀겨 나간다는데 용암 한 방만 떨어져 난 죽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화산활동의 대책,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좀 방제를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 71페이지에 대한 지진인데요. 이 지진은 사실 그 예측이 좀 불가능하대. 봐봐 얘들아, 우리 야 지진이 왜 생기냐 하면 가장 안 본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 아니냐? 얘네가 모이면 얘들아 봐봐,
점점점 봐봐 이렇게 점점점 모이다가 어느 쪽에 있는 그 지형은 한번 무너질 거 아니냐? 무너지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형태가 지진이잖아. 근데 그게 1년에 막 1cm씩 움직여. 그럼 이게 100년 후에 생길지 당장 오늘 생길지 알아 몰라. 그냥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누가 물어보던데? 근데 그러면 하와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와이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특이한 케이스야. 걔는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있는데 좀 버는 얘기죠. 바다가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었다. 판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에 왠지 모르지만 구멍이 남겨. 구멍이 나서 여기 있는 마그마가 새어 나와서 요렇게 섬이 되는 특이한 케이스야. 이거 나중에 고2 때 되면 우리가 열점이라고 해서 따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섬이 얘가 여러 개 생겨나는데 왜냐면 판이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섬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여서 얘 섬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판의 이동 방향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진도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자, 잠깐 좀 읽고 있어봐.